천안시의회가 많은 어려움 끝에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켰지만 그 이면에는 여야 간의 잦은 의견 충돌이 빚어지면서 앞으로의 의회 운영이 험난해질 전망입니다. 천안 시민체육공원 개발이 일반 공모로 전환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천안시가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천안시가 알 수 없는 체육행정 속에 예산 집행에 있어 체육회 패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천안과 홍성에 들어설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천안시 등 관계기관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우리나라의 정치개혁 방안으로 의원 내각제를 제안했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 의회. 천안시민의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1일 새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천안시가 낸 예산안 규모는 2조 5천억 원이었지만 의회는 4천억 원여원을 감액한 2조 631억 원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불거졌고 이 같은 긴장 상황은 본회의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의 내내 진통을 앓았던 내년도 천안시 예산안이 천안시의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1일 끝난 제2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39건 19억 2,170여만 원을 삭감한 2조 631억 원의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어느 때보다 여야 간의 갈등이 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의회 우정위 소관, 의회 대토론회 관련 예산 2천만 원과 민방위법 구입비 330만 원이 주된 논쟁거리였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 예산에 대해 의장만을 위한 예산이라며 반대의 뜻을 본회의 때까지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의 의장은 완강했습니다. 언론이 30군데에서 격차를 냈고 민방위법을 나 혼자 27개 다 있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중앙에서 온 거 똑같이 보고하려고 그래요, 중앙에서도. 세 번의 예산결상특별위원회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예산안은 결국 정도의 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14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로 토론회 관련 예산을 비롯한 6건의 삭감안을 되살려낸 수정안이 제출됐고 찬성 14표, 반대 12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9대 의회 후반기 진행 전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협치는 없다면서 앞으로의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습니다. 향은 뭐 있겠어요. 이제 협치는 없는 거지. 앞으로는 이제 내년 6월까지는 협치 없어요. 저희는. 결국 양당 간의 감정 싸움으로 끝난 이번 정례회 이후 천안시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가 추진하는 천안시민체육공원 개발 사업이 당초 민간 제안에서 일반 공모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최근 불당동 천안시민체육공원이 기존 민간 개발업자의 제안 방식이 아닌 공모 절차를 통한 개발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에 대해 시 당국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는 민간 개발업자가 사업 제안자로서의 자격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이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 사정에 밝은 시 관계자는 다양한 상황을 검토해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간 네. 약간 해석이 달라요. 제안자의 자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기 우선 법제처 질의를 넣었어요. 시는 현재 대형 로펌에 개발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시는 로펌의 자문 결과와 법제처 질의와 관련된 건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로펌 의견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현재 사업 제안자가 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 그거에 대한 부분.
관련 부서인 체육진흥과 관계자도 아직 시에서는 민간 개발업자의 제안 내용에 대해 결정을 내린 건 없다면서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일반 공모 방식의 내용도 또 다른 대안으로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지난주 천안TV는 천안 제2일반선단 안에 지어진 룩소르 퍼스트 비즈니스 타워가 사기 분양의 의혹에 휩싸인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천안시는 검토 의견을 내놨는데 사업 주체가 천안시가 아닌 민간 사업자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천안시는 책임이 없다는 뜻인데 사기 분양 피해를 호소하는 수분양자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TV는 기업지원과가 12월 21일자로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입수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검토의견서에서 사업 주체가 천안시가 아닌 한국투자신탁이며 위탁사가 C사라고 적시했습니다. 위탁사인 C사 역시 천안시는 관련 사업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며 C사가 토지를 완전 매입해버린 사업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이어 룩소르 비즈타워 설립 승인 홍보는 천안시가 했지만 분양 관련 홍보 등은 시행사, 위탁사가 했다고 했고 선분양자들이 분양 취소를 요구한 데 대해선 사업 시행자와 상호 계약한 사항이며 계약 조건에 따라 사업 시행사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나 선분양자들은 처음엔 천안시가 나서서 비즈센터를 짓겠다고 홍보하고선 이제 와서 발뺌한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애초에 그 2산단이든 3산단이든 5산단이든 예? 천안시에서 그게 노후됐다고 거기를 활성화하겠다고 그 사업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시행을 안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피해가 안 할 수 없겠죠. 그러면은 민간에서 하는 거면 우리가 또 민간이구나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산업단지, 시사는 산업단지잖아요. 그럼 그걸 딱 빼고 그럼 이 주제도 여기가 굉장히 심한 거 아시죠? 산업단지라. 천안시가 거리를 두고 나섰지만 입찰 공고를 낸 주체 그리고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승인한 주체가 천안시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얼마 전 천안시가 천안시 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협의회 소속 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2천만 원 이상 사업은 시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체장들은 이 같은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천안TV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막 최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천안시 체육진흥과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지역의 체육단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지난 19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시 체육종목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안건은 내년도 천안시 생활체육 분야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2천만 원 이상 생활체육대회의 사업 신청과 보조금 교부, 정산서 제출을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예산 대비 대회 규모나 참가 인원이 적은 행사들이 있었고 여기에 의전이 부족했던 행사들이 확인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접한 단체장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이 천안시 체육회와 협의가 된 내용인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렇게 내년부터 2천만 원 이상은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겠다 그러길래 오늘 모인 게 여기 간담회라고 써 있는데 간담회냐 아니면 통보하는 자리냐 그러니까 간담회라 그러더라고. 일단은 체육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종목단체를 모으기 전에 체육회하고 일단 일전 의견 조정이 된 거냐 전혀 안 됐다 그러더라고. 체육진흥과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또 있었습니다. 천안시민 한마음 체육대회의 방향성 재정립을 위해 부서 측은 지난달 초 각 읍면동 당연직 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읍면동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천안시 체육회는 배제된 채 진행됐고 뒤늦게 이 내용을 접한 체육회는 얼마 전 각 읍면동 체육회 상임 부회장단을 소집해 이 내용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모르게 진행된 설문에 반감을 갖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 좋죠, 뭘. 거기야 거의 다 반대죠.
좀 뭐 아무래도 싫은 소리들 하죠. 읍면 농장들한테 그걸 물어보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야 싫어하지. 않는 게 좋지. 천안시는 천안TV 등 지역 언론들의 취재가 시작되자 2천만 원 이상 행사를 관여하겠다는 내용은 처음부터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과 홍성에는 앞으로 국가산단이 들어설 예정인 것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천안을 찾아 국가산단 성공을 위해 천안시, 홍성군, LH 그리고 충남개발공사와 손을 잡고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충남 지역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이한준 LH 사장, 정석환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함께 국가산단 조성 추진 계획, 천안홍성 국가산단 육성 계획,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5일 반도체, 모빌리티 산업을 국가첨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천안 미래 모빌리티와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산단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천안홍성 국가산단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빠르고 내실 있게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이제 추가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를 넓게 충분히 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충청권, 특히 충남에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그리고 모빌리티 분야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서 미래 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든다라는 게 우리 국가의 전략이기도 하고 대통령님의 국정과제에서 핵심 챙기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는 지난 3월에 충남 천안 그리고 홍성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하고 앞으로 LH 및 우리 지방 공사들과 함께 산단 조성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두 국가산단은 첨단 모빌리티, 소재 부품 공급의 중심으로 도약하면서 아산의 현대자동차, 그리고 천안의 삼성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는 충남 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박상돈 시장은 국가산단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시는 국가산단 육성을 위해 우수한 앵커 기업이 천안 국가산단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오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아산갑 출마를 선언한 김영석 예비후보가 지난 21일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아산 지역 공약을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내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후보 확정을 위한 경선 전략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영석 예비후보는 공식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꿈을 꾸고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독일의 경제 부흥에 빗대 아산의 곡교천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곡교천의 명품 관광 레저 100기를 놓고 종합수변 레저센터, 내수면 마리나 거점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게 김 예비후보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김 예비후보는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아산갑은 4선인 이명수 의원이 버티고 있는데 이 의원 측은 후보 경쟁력에서 김 예비후보보다 우위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시민의 몫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도 오늘 동네 갔더니 단일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은 단 한 번을 하더라도 한 번 한 것에 의미가 있고 모두가 존경하고 칭송하는 그런, 지금은 칭찬받지 못하더라도 미래에 걸쳐서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사적인 소유물도 아니고 누가 주장해야 되기가 아니고 자기의 미래 보신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아산 시민들도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저는 항상 변화를 누가 가장 잘
일으킬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장기수 국회공직자윤리위원이 지난 20일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끝장내겠다며 천안병 출마를 선언했고, 다음 날인 21일엔 전국여성위원회 박남주 부위원장도 천안병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한 민간 싱크탱크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행 대통령제 대신 의원 내각제 방식으로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을 역설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나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자신의 정치에 대한 소신을 자주 밝히고 있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의 폐해에 대한 해법으로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민간 싱크탱크인 선호제가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체제에서는 100% 모든 권력을 대통령이 갖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면 자신들의 뜻대로 가고 지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김 지사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역설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의 한 방법으로 의원 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힌 김태흠 지사는 이 체제 안에서는 충분히 다당제가 가능하다면서 4-5개 정당이 있으면 충분히 정책 연대를 통해 공동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처럼 어느 한 정당이 독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가 프로 출범 이후 두 번째 감독으로 김태환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1997년 대전 시티즌 창단 멤버로 K리그에 데뷔한 김 감독은 2003년 광주 상무에서 코치직을 맡으며 지도자로 변신했습니다. 이후 줄곧 상무에서 코치와 감독을 맡으며 2013년, 2015년, 2021년 총 3번의 리그 우승 경험을 했습니다. 김 감독은 상무에서의 2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올 시즌에는 프로축구 연맹의 기술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김태환 감독은 새롭게 팀을 맡은 만큼 이전의 경험을 살려 팀의 색깔을 입히고 그동안 터득한 선진 축구에 대한 배움을 녹여내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충남에서 발생했던 소 럼피 스킨이 약 2달 만에 지난 20일 공식으로 종식됐습니다. 충청남도는 그동안 조기 종식을 위해 발생지역 방역대별 방역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에 대해 해제 검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며 추가 발생 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서산 등 도내 21개 방역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하며 방역대 내 농장의 소 거래 역시 전면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도내 축산 농가들의 자금 회전 등이 활발해지면서 경영 안정화가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산 은복면 산동리에 있는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제조업체 MG에너지에서 지난 15일 오후 화재 폭발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 사상자 중 2명이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인 것으로 천안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주 노동자 1명은 숨지고 1명은 다쳤으며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산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가 숨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7월 아산 모종동 새뜨지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도 베트남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MG에너지에 대해 사고 장소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화재 폭발의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고 발생 이틀 후인 17일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을 방문해 이번 사고는 전형적이고 후진적인 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합당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사 사업장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고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화재 폭발 예방을 위한 기술 지도 등의 지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아산 출신으로서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바 있던 김영석 전 장관을 모셔봤습니다. 김 전 장관께서는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아산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신 바 있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아산과의 어떤 인연을 맺어 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산은 제가 태어나고 공부를 하고 성장을 하고 저희 친인척과 친구 또는 부모님의 채취가 남아있는 저희 어머니와 같은 그런 고향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적 영웅이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님께서 영면에 계신 위대한 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산에서 정말 오랜 추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아산 지역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힘센 충남 준비위원회 위원장과 베이벨리 메가시티 추진단을 이끌면서 느낀 것은 우리 아산과 충남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배고프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충남의 미래 50년, 100년을 그리는 과정에서 우리 아산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는데 우리 아산은 지난 20여 년 이상 너무 4차 산업과 기업들이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아산 시민들은 벌써 40만을 가까운 그런 거대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 구도심은 또는 도시 전체적으로 불균형과 도시 발전이 매우 정체되어 있고 아직도 과거 지향적인 그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21일 날 기자회견 정책 공약에 대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아산만에서 불어오는 곡교천의 기적을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으로 독일 패망 이후에 나라를 부흥시켰고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만에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 탑 그룹으로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데 우리 아산도 이제 베이밸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바람, 아산만에서 불어오는 곡교천의 기적을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곡교천의 기적을 통해서 아산을 다시 미래로 향해서 뛰게 만드는 그런 가슴 설렌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지가 잘 느껴집니다. 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셨고요. 아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2012년에 여수 세계 박람회가 개최되었죠. 제가 여수 세계 박람회를 개최할 때 기획홍보본부장으로서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2012년 여수 엑스포를 개최할 때는 사무차장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남쪽 중앙에 있는 여수시가 동서와 남북으로 있는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수시를 통째로 바꾸는데 직접 참여한 그런 경험은 저에게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산해양항만청장으로 있을 때 부산의 부항과 신항 그리고 부산 북항 재개발 등에 직접 다 참여하고 주도함으로써 제가 굵직한 국책과제, 대형과제들을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고 또 많은 식견과 경험, 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또 그 이외에도 제가 장관직을 마친 뒤에는 힘센 충남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단의 단장으로서 이 아산만과 배후 도시, 경기도의 4개 지자체, 특히 평택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와 우리 충남의 천안, 아산, 당진을 잇는 이 축선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서 이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50년, 100년의 꿈을 이루는 그런 경제 성장을 주도할 중심으로서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아산과 충남 발전에는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아산시정을 앞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민주당 복귀왕 충남도당 위원장은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역할을 좀 못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병원 분원이 아산의 유치가 사실상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타 면제를 해야 한다거나 충분한 병상을 확보를 해야 한다거나 고도 의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그런 현안 문제, 또는 GTX-C가 서울 중심권에서 아산까지 이어진 천안을 거쳐서 아산까지 오는 등 주요 현안들에 있어서 너무 점잖고 또는 시민들의 목소리보다는 조금 뒤처진다는 그런 예시로 대변되듯이 그간의 많은 현안에 있어서 우리 아산의 목소리, 충남의 목소리,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의원의 목소리가 조금 약하지 않나, 좀 늦지 않나 하는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아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현장에서 체험을 해본 결과는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 그간의 한 업적과 움직임과 이 아산과 충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있어서 충분치 못했다 하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당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장제은 의원 불출마 선언과 함께 김기현 대표 사퇴, 그리고 현직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장 임명 등 굵직한 이슈가 좀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더딥니다. 좀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흐름, 특히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이렇게 임명 등은 저는 대통령과 우리 이 중앙당에서의 흐름이 강한 혁신의 의지가 있다. 국민들에게 접근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국민에게 가까이 가면서 우리 정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뭔지 부족함을 느끼는 국민들의 마음에 이제 혁신의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께 덕담 부탁드립니다. 네, 아산만에서 불어오는 곡교천의 기적이라는 화두를 제가 던졌습니다마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그 중심에 우리 천안과 아산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을 대한민국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그 중심에 우리 천안과 아산, 당진, 우리 충청 시민의 마음과 열정, 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성완 종축장이 미래형 모빌리티로 최근에 지정된 것처럼 이 성완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그리고 아산 북부 탕정과 배방, 영인, 인주 등을 연결한다면 천안과 아산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그 중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내년 2024년은 갑진년으로서 푸른 청룡의 해입니다. 우리 새로운 용의 꿈을 꾸시고 또 내년에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고 우리 시민들의, 우리 충청도민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우리 대한민국의 균형자적 역할을 하는 중대한 원년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봉사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성탄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마침 오늘이 성탄절이어서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위가 매섭습니다. 여기에 경제 사정도 썩 좋지 않아 겨울이 더 춥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절마다 자기를 챙기기보다 서로를 돌보며 어려움을 이겨내 왔습니다. 지금도 경제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를 건너오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의 위기 극복 DNA는 저력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돌보며 이웃사랑을 나누는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